자, 우리 경찰청의 신부치검 계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운전면허대장 최대근 의원입니다. 지금 앞에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려는 걸 아주 다 하셔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답장을 짜서 아주 답답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사실은 고령운전자 문제는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통계화시키고 문제점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차도 얘기하는 것도 5년 전 얘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거든요. 그 저희가 지금 토론의 자료로 내놓은 저희 경찰청에서 내놓은 부분에 58페이지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고령운전자 관련 자료를 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18년 첫 번째 페이지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고령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9.5%, 그리고 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 이제 이렇게 보통 언론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야 진짜 이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을 이렇게 사고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의견들이. 근데 여기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18년도에 고령운전자 본인이 운전하시는 사망하신 숫자가 494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작년 한 해에 843명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운전자 단독사고 또는 운전자 앞에서 이렇게 안전에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단독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많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계시지만 사실은 엄청난 피해자 분에 속해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서영석 기자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조금 자극적인 이런 기사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첫 번째 서 기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서 기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통계 속에서도 보면 저희가 또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륜 자전거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사바이 뭐 이런 부분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30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는 고령 운전자들이 차를 급하게 발진을 해서 뭐 매장을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사람을 친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마치 고령 운전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 실무계장이지만 저는 고령 운전자 문제를 이제 방향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을 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부분은 좀 이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과적인 걸 일단은 좀 인문학적으로 달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인의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오히려 노인들한테 요구등을 걸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장롱면허 하는 부분들 고령운전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어떤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고 안 하고는 그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반납하는데 언론이나 이제 외부에서 장롱면허 효과 있냐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싫어할 정도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흔하게 지금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건부 면허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면허는 제한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초에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조금 실수였어요. 보도자료에 나가면서 기자분들 전화 왔을 때 조건부 면허는 그 외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뭐 고속도로에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야간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하는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 외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제한을 하는 조건부 면허를 우리 경찰청이 도입한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필요합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그 운전 특성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조심해서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헷갈리는 상황, 좀 애매한 상황이 왔을 때 판단이 좀 흐려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엑셀러를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 주려면 사실은 전방 충돌 방지 장치 같은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유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규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면허 어떤 시스템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제가 이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1번 전제는 모든 운전자들에 대한 적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금 현재 이윤화된 면허 유지와 취소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영역을 두고 그 안전적인 조건을 담보로 해서 면허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그 대상은 무조건적인 고령 운전자가 아니다.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경찰청에서는 사실 이동권 보장에 대한 어떤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토부라든지 행안부 지자체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예전에 근무하던 홍천의 이장님한테 그 지역 현황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한 방법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이장을 뽑고 그 이장한테 스타렉스 한 대를 주면 자기가 동네 분들 모시고 장도 보고 다 하겠다.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장님이 근데 내가 65세가 넘어서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자율주행 차량을 시공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이동국 보장 수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경찰청에서 작년에 교통안전시설 신설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그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시인성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거의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법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지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기 의원님께서 직접 이제 이 토론을 열어주셨으니까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허 교수님이 이 주제와는 별개로 예산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산 문제입니다. 그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실효적으로 무언가를 아웃풋 성과를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어떤 부분들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좀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한 3년 정도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진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인력을 주지 않고 경찰청에 저희 면역의 직원들이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지금 고령 운전자하고 아까 조현병 문제 얘기한 그 담당 업무를 담당 관자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고개 2개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비중이 한 30%.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국토부가 됐든 국무조정실이 됐든 고령 운전자 문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을 좀 끌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성과들이 나오면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셔서 제도화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계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저 이장님 스타렉스. 예, 이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통범칙금, 교통벌금, 한 1조 조금 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1조 4천억, 저는 정확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은 정말로 교통안전 예산이 얼마냐, 교통안전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과연 그 예산이 잘 쓰이고 있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야 된다. 확대하려면은 일차적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을 좀 쓰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거기에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해서 우리가 유류세, 교통세를 거두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